147페이지 관자뼈 템포럴 본 들어가겠습니다. 네, 측두골이라고 불리죠. 측두골. 네, 관자뼈 템포럴 본 할 때 이 템포럴이란 단어는 현세의 세속적인 뭐 이런 뜻도 있고 시간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개념으로 쓰인다고 하면은 스페셜이라는 공간어이라는 단어랑 서로 반대가 되는 뜻이죠. 한편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것을 관자뼈라고 하는데, 이 관자라고 하는 것은 관자놀이 할 때 그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측두를 가리키는 게 맞는데, 이 관자라는 것은 예전에 조선시대 때 망건이라는 게 있죠. 망건이 뭐냐면 조선시대 사람들 이렇게 상투를 틀 때 이 위에 이렇게 보면 가운데가 좀 성기게 바람 구멍이 있고 이 위에 이렇게 상투를 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의 옆면에서 봤을 때 요 옆면에 보면 당줄이라고 해서 이 망건을 묶는 단추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추 같은 부분이 있고 이걸 권자라고도 하는데요. 여하튼 이 망건에 묶는 단추 같은 부분이 관자입니다. 관자라서 이 부분이 바로 관자가 되겠고, 그것이 관자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뼈의 옆통수 쪽에 있는 것이다. 사실 포라이탈 본도 좀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이다라는 뜻으로 관자라고 해서 관자뼈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조개 관자도 관자이고, 한자는 뭐 모두 다 저도 한자를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조개 관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나중에 근육에서 배우시겠지만 잘 아실 수 있는 그 어덕터 머슬이죠. 어덕터 머슬이라고 하는 거 2학기 때 배우시게 될 텐데, 앱덕션과 반대가 되는 머슬로서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래서 폐각근이라고 하죠. 폐각근. 이때 각은 조개의 껍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개에 닿는 거, 여러분들이 키조개 관자 같은 것들 맛있는 음식점에서 많이 먹어보셨을 것으로, 뭐 앞으로 많이 먹어보실 걸로 생각이 되고, 역시 동일한 한자를 씁니다. 네. 그 외 한자를 다르게 쓰는 중국의 유명한 재상의 이름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약간 빠진 얘기 잡설은 그만하도록 하고 책으로 돌아가서 14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관자뼈 템포럴 본 측두골의 일반사항으로서 관자뼈는 조개 껍데기 모양이다. 네, 이거는 아까 그 조개 관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조개 껍데기 모양이고, 특히 이 스코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늘 조개 껍데기 이런 뜻이죠. 템포럴 보호는 머리뼈 옆면과 바닥에 위치하는, 이제 머리뼈 옆면에서 템포럴 보호를 볼 수가 있는데, 바닥에 위치하는 페트로스 포션에 관해서는 옆면에서 잘 보시지 못했고 머리뼈 밑면 인피리어 뷰에서 보실 수 있었는데, 이 템포럴 본이 앞서 스피노이드 본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한 뼈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뼈인데, 그 바닥에 위치하는 한 쌍 페어드 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관자뼈는 머리뼈 옆면에서 볼 때 스피노이드 본과 포라이탈 본 그리고 아시피탈 본의 사이에 위치한다. 뭐 대충 기억하시겠지만 요 앞쪽에 스피노이드 본의 그레이터 윙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렇게 템포럴 본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 뒤쪽에 이제 이쪽에 오시피탈 본이 일부 보이고, 그 위에 포라이탈 본이 이렇게 덮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앞쪽에는 프론탈 본이 있으니까 여기 위치했으니까 포라이탈 본, 템포럴 본, 그 다음에 템포럴 본, 스페노이드 본, 오시피탈 본 이런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관자뼈 속에는 청각기관과 평형기관이 있고, 속목, 동맥,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매우 중요한 뇌에다가 혈관을 뇌의 브레인에 동맥혈을 공급하는 큰 혈관이죠. 이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얼굴신경, 페이셜 너브 및 베스티뷸로 카클리아 너브라고 하는 속귀신경 8번이죠. 8번 및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복잡한 뼈이며, 바깥 귓구멍, 익스터널 아디터리 메이투스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자뼈에는 턱관절, 저희한테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 턱관절을 이루는 맨디블라 파사가 있죠. 맨디블라 파사,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맨디블라 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관자뼈 위치의 그 머리뼈 바닥 크레니얼 베이스의 속면에서 보는 모습과 그다음 옆면에서의 관자뼈의 모습, 제가 방금 그려드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149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관자뼈 아래의 구조물, 관자뼈는 아래 구조물의 형성에 관여한다 해서 머리뼈의 옆면, 이 그림에서 보셨을 때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머리뼈의 아랫면, 그 아래쪽에서 보셨을 때 그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가 들어가는 그 오리파이스가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 머리뼈 우목, 148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미들 크레니얼 파사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물론 뭐 포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도 이루고 있죠. 그래서 4번에 보면은 파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 그래서 이 관자뼈의 속면에서 관자뼈가 그 두개골의 속면에서 미들 크레니얼 파사와 파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의 사이에 위치해 있고 페트로스파트의 한 모서리가 그 경계가 된다라는 점, 앞쪽에 머리뼈 안쪽에서 안쪽을 디스크립션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자뼈는 아래 낱개 머리뼈 결합한다, 관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옆면에서 보였을 때 보이는 그 뼈들과는 당연히 관절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아래턱뼈 맨디블과 관절을 하죠. 그리고 이 관절은 위에 나머지 3개, 그러니까 1번 나비뼈, 2번 마루뼈, 3번 뒤통수뼈, 4번 아래턱뼈 중에서 1, 2, 3번은 수처에 의한 관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아래턱뼈는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시노비얼 조인트에 의한 관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자뼈의 구분인데요. 이것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자뼈 자체는 비늘 부분, 스퀘머스 파트, 혹은 뭐 스쿼마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스퀘머스 파트, 그 다음에 바위 꼭지 부분이라고 해서 바위 꼭지 부분은 페트로 꼭지, 마스토이드 파트인데, 당연히 페트로 마스토이드 파트는 이 두 개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페트로스 파트 하고 마스토이드 파트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고막틀 부분 해서 팀패닉 파트, 마지막으로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는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작은 부분이 되겠지요. 이것은 인터널 뷰이고 안쪽에서 본 뷰이고, 이것은 바깥쪽에서 본 뷰입니다. 그 레터럴 뷰하고 이거는 안쪽에서 이제 뭐 미드 세지탈 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안쪽에서 본 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둘 다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가 있는 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팀파닉 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 고실 부분이 근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바위 꼭지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지 부분은 여기 마스토이드 파트이고, 바위 부분은 여기 안쪽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오히려 내측에서는 바위 부분이 이렇게 다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퀘머스 파트는 여기가 되겠고요. 대략 이 150페이지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자뼈의 비늘 부분. 비늘 부분은 위쪽으로 솟은 비늘 모양의 부분이고 얇고 투명하며 관자뼈의 앞 위쪽 전 상방을 형성합니다. 그림에서 보셨을 때 비늘 부분이라고 하면 요렇게 대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상방을 형성하고 있죠. 이쪽이 당연히 이쪽이 안테리어이고 이쪽이 포스테리어인 것은 알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림을 보시고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항상 보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사람의 이쪽 면을 보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비닐 부분의 바깥면은 부드럽고 볼록하고 관자 오목 템포럴 파사의 일부분을 형성하며 관자근이 부착되게 됩니다. 네, 템포럴 파사는 템포럴 라인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살짝 셜로우하게 움푹한 부분이면서 네, 여기에 이제 템포럴 머슬이 들어가 있는데 이 관자뼈의 비닐 부분이 그것의 일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그림을 그려드렸던 것처럼 비늘 부분은 스페노이드 본, 포라이탈 본, 그리고 아시피탈 본 사이에 위치합니다. 비늘 부분에는 템포로 맨디블러 조인트를 이루는 턱관절 오목, 하악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에 하악과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자뼈의 바위 꼭지 부분 페트로마스토이드 파트. 바위 꼭지 부분은 메스토이드 파트와 메스토이드 파트는 메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과 바위 부분 페트로스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네, 옆면에서는 사실은 안쪽에 깊게 여러분들에서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템포럴 본이라는 것 자체가 브레인 케이스에서 옆면과 아랫면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랫면을 이루는 부분이 옆면에서 사실 잘 보이진 않죠. 먼저 마스토이드 파트 읽어봅니다. 꼭지 부분은 관자뼈의 뒤 아래쪽 후하방에 있는 크고 거친 부분이며 꼭지 돌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있고 이 돌기에는 스터노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머슬 앞서서 한번 나왔습니다. 이 머슬 말고도 다른 머슬들이 더 붙죠. 이 부착한다. 꼭지 부분 속에는 여러 가지 꼭지 벌집, 마스토이드 셀스, 유돌 봉소가 있다. 이 셀스는 여러분들이 그 부비동을 다룰 때 에스모이드 에어셀이라고 다뤘었는데 뭐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이건 부비동이 아닙니다. 부비동은 아니지만 뼈 속이 가득 차 있지 않고 그 속에 이렇게 스펀지 형태로 구멍이 뚫어져 있다. 네, 일종의 알베올라 본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셨을 때는 핑크색으로 표시한 네, 이 부분이라고 대충 보시면 되겠죠. 네, 한편 반대쪽 그림에서는 마스토이드 파트가 요 밑에 일부만 살짝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스퀘모스 파트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널찍하게 크게 차지해서 보이죠. 네. 그다음 페트로스 파트. 예, 페트로스 파트는 오히려 인터널에서 바라보았을 때 보이는 부분으로서 연두색으로 그린다고 하면 네, 이 부분이 페트로스 파트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페트로스 파트가 되는 것인데 안쪽으로 뻗은 삼각 추체 모양, 추체는 피라미드라고 그랬죠. 피라미드 모양의 부분이며 나비뼈, 스페노이드 본과 뒤통수뼈, 아시피탈 본 사이에 위치하고 그 속에는 인터널 이어 내이 속귀가 있다. 네, 속귀라고 하는 것은 그 바깥쪽에 있는 귀하고 다르게 안쪽에 있는 귀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관자뼈의 고막틀 부분 팀패닉 파트. 팀패닉 파트는 비늘 부분 스퀘머스 파트의 아래와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사이에 위치하고 페트로스 파트와 융합되어 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아주 큰 부분은 아니고 이 그림에서 굳이 따지자면 바깥쪽에서 보면 보이는 이 정도가 팀패닉 파트가 되겠지요. 예. 꼬막틀 부분에는 바깥 귀길,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투스의 앞벽과 바닥 그리고 뒷벽의 일부를 형성하는 반원통 모양의 뼈판이 있게 되고요. 네, 이거는 지금 방금 그린 거는 조금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는데 요 조금 작게 요 정도만 그려야 되고요. 앞쪽에 있는 마스토이드 파트 핑크색이 좀 더 가까이 와야 된다고 보면 되겠죠. 대충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실틀 부분은 앞면은 사변형이고 약간 오목하며 턱관절 오목의 뒤쪽 경계를 형성한다. 네, 그림에서도 살짝 보시면 살짝 오목한 느낌 이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고막틀 부분 속에는 고실 팀패닉 캐버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 붓돌기. 붓돌기는 그림에서 이미 잘 보이죠. 앞쪽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게 같은 색이어서 다시 그려보면 네, 이게 붓돌기죠. 네,
붓돌기는 붓꼭지 구멍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의 바로 앞쪽에서 앞 아래쪽 전 하방으로 뻗고 있는 가늘고 뾰족한 돌기로서 사람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다른데 1 내지 4cm, 4cm라고 하면 꽤 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다른 어떠한 질병 상태에서는 더 길거나 하게 이렇게 캘시피케이션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 잘 보이는 사람과 있고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좌우지간 붓돌기에는 5가지 중요한 구조물이 붙죠. 인대 2개가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리가먼트와 스타일로 맨디블라 리가먼트. 뭐 중요한 거니까 복습 차원에서 붓돌기에 붙는 걸 다시 한번 써보면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네, 리가멘트 2개 해서 스타일로로 시작하겠죠. 하나는 하이오이드, 하나는 스타일로 맨디뷸라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각각 어디에 부착되는지는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3개의 머슬이 붙습니다. 3개의 머슬. 네, 먼저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네, 이것은 위에 있는 그 리가먼트와 이름이 같죠. 스타일로 글로스스가 있고, 그 다음 혀가 있고요. 잘 생각이 안 나실 때는 오랄 캐비티 주변의 구조물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타일로 파린지우스라고 하는 붓인두근이 있죠. 요 3개가 있다 라는 걸로. 네, 뭐 대충 이제 서로 부착하는 부위는 스타일로 하이오이드라고 하면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하고 하이오이드 본, 그 다음에 스타일로 맨디블라라고 하면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와 맨디블, 뭐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150페이지 아래쪽에서 계속합니다. 관자뼈의 비늘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자뼈의 비늘 부분은 위쪽으로 솟은 비늘 모양의 부분이며 관자뼈의 앞 위쪽을 형성합니다. 관자뼈의 비늘 부분에는 아래의 구조물이 있다. 151페이지까지 쭉 계속되는데요. 네, 관자뼈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머리뼈 중에서 끝판왕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외울 것이 많은 그리고 구조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뼈입니다. 자, 먼저 광대돌기 자이고마틱 프로세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고마틱 프로세스. 네, 앞에서 선수 강의를 제대로 이수하셨다면 자이고마틱 프로세스가 어디인지는 다들 아시겠죠.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이고마틱 프로세스 그리고 템포럴 본의 자이고마틱 프로세스가 자이고마틱 아치의 대부분을 이루죠, 실제로. 네, 그래서 광대돌기는 관자뼈의 비늘 부분 아래에서 앞쪽으로 나가는 가는 돌기이고, 광대뼈 자이고마틱 본의 관자돌기 템포럴 프로세스와 관절해서 광대 관자봉합 자이고마틱고 템포럴 수처를 이루면서 자이고마틱 아치의 뒤쪽 부분, 뒤쪽 부분이지만 대부분 전반적으로 3분의 2 이상을 이 부분이 자이고마틱 프로세스 오브 템포럴 본이 차지한다. 그런 것이죠. 15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바깥 귀 구멍길 external acoustic opening, 혹은 뭐 포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꼭지돌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앞쪽에 있는 타원형의 구멍이다. 네, 뭐 여기 잘 나와 있는 타원형의 구멍입니다. 당연히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안쪽에서는 반대로 여기에 internal acoustic opening 예투스가 보이는데 이 부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일단 스퀘머스 파트에 있는 건 아니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중간 관자 동맥고랑 그루브 4 미들 템포럴 아터리인데, 중간 관자 동맥고랑은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투스의 개구 부위 위쪽에서 수직으로 주행하는 고랑이며 중간 관자 동맥 미들 템포럴 아터리가 지나간다. 네,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그루브 4 미들 템포럴 아터리, 미들 템포럴 아터리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미들 메닌지얼 아터리, 미들 메닌지얼 아터리라고 하는 그 안쪽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네, 저 프라민 스피노좀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나왔었던 미들 메닌지얼 아터리랑 다르게 바깥쪽을 올라가는 미들 템포럴 아터리죠. 그 다음 꼭지위 능선 수프라마스토이드 크레스트. 수프라마스토이드 크레스트는 관자뼈 광대 돌기 자이고마틱 프로세스의 윗 모서리에서
D 위쪽 후상방으로 주행하는 구분 융선으로 템포럴 라인으로 이어진다 라고 되어 있죠. 템포럴 라인으로 이어진다. 네, 수프라 마스토이드 크레스트는 네, 앞쪽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구분 융선으로 템포럴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쭉 가게 되죠. 예, 템포럴 라인은 위와 아래의 두 부분으로 나눠지며 위 관자선 superior temporal line이라고 해서 관자 근막 템포럴 패시아와 붙는 거랑 아래 관자선이라고 해서 inferior temporal line, 예, 템포럴 머슬이 부착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그렸습니다. 예, 템포럴 크레스트는 빗금. 네, 그 다음에 supramental triangle이라고 해서 바깥 기길 external acoustic meatus의 위 모서리와 꼭지위 능선 수프라마스토이드 크레스트 사이에서 있는 삼각형의 합료이며 이곳에 주사침을 자입하면 이건 임상적으로 팀패닉 캐버티, 팀패닉 앤투룸 고실동에 이르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책에도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수프라미탈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 좀 좁게는 더 앞에 색칠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수프라미탈 트라이앵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아티큘라 투버클. 네, 아티큘라 투버클은 네, 여기죠. 네, 이것은 역시 그 TMJ 턱관절 할 때도 많이 다루는 것인데요. 광대하래 뒤쪽에 있는 둥근 융기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맨디뷸러 파사가 되어 있는데, 맨디뷸러 파사는 턱관절 오목은 관절 융기 아티큘라 에미넌스의 뒷부분이 움푹 들어간 함유이며 앞쪽의 관절 부분 아티큘라 파트 뒤쪽에 난아티큘라 파트로 나누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관절 부분은 관자뼈의 비늘 부분 스퀘머스 파트에 의해서 형성되고 비관절 부분은 팀패닉 파트에 의해서 형성된다. 네, 거기 굳이 따지자면 여기에 있는 이 페트로팀파닉 피셔가 있거든요. 페트로팀파닉 피셔를 중심으로 요 앞쪽 부분이 관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뒤에 부분 여기는 이제 팀패닉 파트이기 때문에 비관절 부분이 되는 것이죠. 비관절 부분이 되어서 네. 그 비관절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턱관절 오목은 아래 턱뼈의 턱뼈머리 헤드 맨디블 혹은 맨디블러 칸더일과 관련 관절에서 턱관절 템포로 맨디블러 조인트를 형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티큘라 에미넌스 사실은 설명상 이게 더 위에 있었어야 되는데요. 맨디블러 파사의 앞쪽에 있는 띠 모양의 돌출 부위며 턱관절 오목의 앞 경계 부위다. 네,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턱관절 때도 한번 다시 나오겠지만 저희 책에서의 설명으로는 아티큘라 튜버클은 레터럴 사이드 바깥쪽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아티큘라 에미넌스는 이 부분을 다시 지웠을 때 안쪽에 여기에 있는 이렇게 띠 모양으로 앞쪽 경계 비슷하게 이렇게 살짝 둔덕으로 올라와 있는 라인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눈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아티큘라 에미넌스는 바깥쪽에 아티큘라 튜버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둔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에미넌스로 저희 책에는 기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포스트 글레노이드 프로세스는 턱관절 오목 뒤쪽에 있는 원추 모양의 작은 돌기이다 라고 해서 저희 책에는 여기는 원추 모양이라고 되는데 꽤 강조되어서 크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핑크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 부분이 포스트 글리노이드 포스트 글리노이드 프로세스이죠. 이 글레노이드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보다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2학기 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니고 10번째 바깥 귀길 위 가시 수프라미에탈 스파인. 수프라미에탈 스파인은 그 바깥 귀길 위에 있는 그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투스의 뒤 위쪽 후상방으로 튀어나와 있는 가시 모양의 돌기이다인데요. 이것은 여기 모양에서 그러니까 수프라미에탈 트라이앵글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트라이앵글 앞쪽에 약간 좀 뾰족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스파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스파인은 그 뒤쪽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함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함료가 있기 위해서는 약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미에이투스 위쪽에 있다라는 것에서는 같은 의미죠. 네, 11번 비늘 고실 틈새 스케모 팀패닝 피셔, 그리고 12번 바위 고실 틈새 페트로 팀패닝 피셔, 13번 페트로 스케머스 수처, 이렇게 세 가지의 수처 혹은 피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템포럴 본의 파트들이 서로 붙어 있는 데서 발생한 일종의 경계선 보더 라인에서 발생한 어떤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책에 나와 있는 것과 전반적인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이게 사실은 불일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 간에도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레디올로직 어네토미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고 있는 그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inferior view라든가 그런 데서 설명드렸던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1번과 12번은 서로 다른 엔터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통은 같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스케모 팀패닉 피셔,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스케모스 파트랑 팀패닉 파트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그 서로 이렇게 붙으면서 생긴 곳의 피셔인데요. 요것을 12번 페트로 팀패닉 피셔랑 같은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더해서 글라세리안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글라세리안 피셔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본 그 오른쪽 그림, 저희에 있는 그 그림 2-105에 있는 그림에는 스케모 팀패닉 피셔하고 페트로 팀패닉 피셔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책에 나와 있는 페트로 팀패닉 피셔는 조금 길게 그려져 있는 편이고요. 길게 그려져 있는 편이고 윗부분까지 그렇게 올라간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페트로 팀패닉 피셔라고 할 수 있겠지요. 페트로 팀패닉 피셔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스케모 팀패닉 피셔인데 위치상으로 보면 앞쪽에 스케모스 본과 팀패닉 파트가 서로 나눠지는 곳이기 때문에 스케모 팀패닉 피셔로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뼈들을 3차원적으로 보았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팀패닉 파트하고 페트로스 파트의 경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팀패닉 파트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좀 굵게 표시를 해보면 요 정도가 팀패닉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그 깊은 면, 여러분들 더 깊은 면을 보시게 되면 페트로스 파트에 해당되는 요 부분, 페트로스 파트에 해당되는 이 부분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더 깊은 부분의 윗부분이라든가 하는 곳은 페트로스 파트가 팀패닉 파트를 가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초 자체가 페트로 팀패닉 피셔이기도 하죠. 그래서 페트로 팀패닉 피셔라고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고 있는 그림의 왼쪽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맨디블라 파사의 아티큘러 파트와 난 아티큘러 파트를 나누는 부분이 페트로 팀패닉 피셔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약간의 그 뭐랄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다 바깥쪽, 보다 레터럴 사이드 쪽에 있는 부분을 스케모 팀패닉 피셔라고 하고, 좀 더 미디얼 사이드 쪽, 그러니까 몸의 중심에 가까운 쪽에 있는 쪽을 페트로 팀패닉 피셔라고 약간 인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학자들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페트로스케모스 수처가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페트로스케모스 수처는 이렇게 레터럴 뷰 자체에서는 실제로 보기가 어렵고, 앞 페이지에서 나왔었던 곳에 다시 잠깐 올라가 보면 앞 페이지에 보시면 페트로스케모스 수처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잘 보인다라는 거죠. 안쪽에서 이렇게 잘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 아래쪽에 간다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여기 어딘가에 페트로스케모스 수처의 그 위치가 보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것을 디스크립션 하지 않습니다. 디스크립션 하지 않기 때문에 13번은 사실은 빼면 좋을 것 같고 11번과 12번은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것이 어찌 보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있는 그림 2-101을 보시면은 스케모 팀패닉 피셔라고 일단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그 뭐랄까 페트로 팀패닉 피셔로 쓰셔도 좋겠습니다. 네, 152페이지 아래쪽 템포럴 본의 페트로 마스토이드 파트 추체 유돌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은 당연히 두 파트인 마스토이드 파트와 페트로스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스토이드 파트는 페트로스 파트에 비해서는 비교적 구조물이 단순하고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네, 먼저 마스토이드 파트, 관절뼈의 마스토이드 파트의 마스트라고 하는 것은 히스톨로지의 마스트 셀에서도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어로서는 브레스트,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유돌부 할 때 이 유자는 유방할 때 그 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처럼 여성의 가슴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알려진 바로는 사우스 아프리칸들에서 가장 크고 뭐 아메리칸 인디언에서 가장 작은 그런 체질 인류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여기 있는 마스토이드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꽤 이제 날카롭게 되어 있고 이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자체에는 붙는 근육이 있죠. 그래서 관절뼈 꼭지 부분은 바깥 기길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투스의 뒤 아래 부분, 그림에서 보시면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투스가 있고 그거의 뒤 아래 부분 후 하방 부분이라는 말이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크고 거친 부분이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있으며 유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드라는 것이 비슷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뭐랄까 가슴과 비슷하게 생긴 돌기 프로세스란 뜻이고 이 돌기에는 스토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이 붙는다고 되어 있죠.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자체에는 스토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 흔히 저희가 이제 말하는 SCM이라고 부르는 이 머슬 말고도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 그 다음에 란지시머스 카피티스 머슬 등이 붙는다고 앞쪽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복습입니다. 그럼 관자뼈 꼭지 부분에 있는 구조물 1번 꼭지구멍 마스토이드 프레이머. 마스토이드 프레이머는 저희 책에 2-101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레이 어나토미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것이 위치가 사실은 아주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뭐 굳이 표시해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핑크색으로 조그맣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아시피토 마스토이드 수초 상에 있거나 혹은 아시피탈 본 자체에 있기도 하고 많이 없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걸 이제 어떻게 그 비슷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이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다니는 것이 뭐예요? 지나다니는 것이 에미서리 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미서리 베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미서리 베인은 자주 없거나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막힌 경우가 많습니다. 포레이먼 시쿰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아마도 저희가 이제 그 안테리얼 크레니얼 파사에서 그 크리브리폼 플레이트 하고 크리스타 갈리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막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거기에도 에미서리 베인이 지나다니는 그러니까 네이절 캐버티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있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스컬 프레퍼레이션 때 이렇게 오블리터레이션이 됐거나 아니면은 막혔거나 해서 관찰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마스토이드 포레이먼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이 있고 이것의 위치나 크기 같은 것들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림상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꼭지돌기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거 흉쇄 유돌근이 부착한다라는 건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마스토이드 나치라고 하는 것은 흉쇄 그 마스토이드 나치라고 하는 것은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의 내측에서 이렇게 내측에서 지금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돼서 이 부분에는 다이게스팅 머슬의 파스테리어 벨리가 붙죠. 파스테리어 벨리 오브 다이게스트릭
머슬이 붙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근육은 이제 안테리어 벨리랑 파스테리어 벨리가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하이오이드 본의 위에 있는 수프라 하이오이드 수프라 하이오이드 머슬 네 가지 중에 수프라 하이오이드 머슬 그룹의 네 가지 중에서 하나가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오이드 본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머슬의 이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그 그레이 어네토미에서 나왔었던 그림에 보시면 스토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이 붙는 자리, 그 다음에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 머슬이 붙는 자리, 그리고 란지시무스 카피티스 머슬이 붙는 자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치를 대충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붙는 것이 아래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는 근육이 아니고 이 근육들은 모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근육들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근육인 경우에 스토노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머슬이 아래에 있는 머슬보다도 더 바깥쪽 층에 있다는 것을 대충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53페이지로 넘어가서 뒤통수 동맥고랑 그루브 for occipital artery 되어 있는데 뒤통수 동맥고랑은 마스토이드 나치의 안쪽에 있는 고랑입니다. 나치 안쪽에 있는 고랑이 되겠고 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칠하는 아시피탈 그루브 그루브 for 아시피탈 아테리 아시피탈 그루브 같은 뜻인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지나다니는 것이 뭐가 지나다니겠어요? 아시피탈 아터리가 지나다닐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스토이드 파트의 내부 구조네. 이거는 사실은 구조물은 아니고 마스토이드 파트 혹은 마스토이드 나치의 내부 구조는 아주 작은 꼭지 벌집 마스토이드 셀즈 유돌 봉서라고 되어 있는데 유돌 그 마스토이드 에어 셀즈이죠. 등이 있고 꼭지 앞부분에는 꼭지 방이라고 해서 마스토이드 엔투룸 유돌 동이 있습니다. 이 엔투룸은 셀들 중에서 좀 큰 거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이너스에 가깝게 커진 부분이고요. 꼭지 벌집과 교통하지만 어느 정도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꼭지방은 공기를 가지고 있고 고실 엔트룸과 교통하며 고실과는 점막 등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읽어보시면 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2의 템포럴 본의 관상 절단면에서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153페이지에 있는 그림 2-102에 있는 그림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랑 마스토이드 파트의 내부에 있는 것 모양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모양들이 그 저희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마스토이드 에어셀들이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것들 양쪽 그림에서 다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스토이드 엔트룸이라고 해서 에어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방처럼 크게 있는 것들은 마스토이드 엔트룸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엔트룸의 위치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렇게 귀에 그 고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팀파닉 엔트룸이라고 부르고 그 근처에 태그멘 팀판이라고 해서 고실의 지붕을 막고 있고 미들 크레니얼 파사에서 나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신경관 페이셜 커넬 중요하죠. 이제 페이셜 커넬 7번하고 8번 신경이 있는데요. 7번하고 8번 신경은 이 템포럴 본 안쪽에 있는 인터널 어쿠스틱 아프닝에서부터 들어와서 8번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7번의 경우는 페이셜 커넬을 통해서 쭉 가서 여기 나와 있는 페이셜 러브가 이렇게 나오는 구멍인데 이 구멍이 뭐예요? 이게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이라고 해서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 뒤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포레이먼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단면에서 여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좀 밝은 색으로 제가 다시 칠해보면 연두색으로 칠해보면 이렇게 이제 칠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칠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는 이제 인터널 카로티드 커널의 인터널 오프닝, 인터널 오리파이스 어떻게 불러든지 오리파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프닝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근관 치료를 할 때 치아의 신경관의 입구를 오리파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external orifice, internal orifice. 저희 책에서는 orifice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internal orifice of
카로티드 커넬이고 이 부분에 사실은 이제 포레이먼 레서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포레이먼 레서룸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부분 안쪽에서는 이제 이 고시 그 피라미드 추체 부위의 페트로스파트가 네, 피라미드랑 같은 뜻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고실이 되겠고, 고실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저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캐넬리쿨루스 폴 코다 팀파니 너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단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코다 팀파니 너브가 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여기가 핑크색으로 칠한 곳이 캐넬리쿨루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캐널의 작은 형태를 캐넬리쿨루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캐넬리쿨루스 폴 코다 팀파니인데 이 코다 팀파니 너브 자체는 사실은 페이셜 너브 7번 너브의 일부이죠. 그렇지만 이 너브가 저희가 맛 감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너브이기 때문에 이 너브는 꼭 기억하셔야 돼서 이 캐널리쿨루스가 여기에 있다. 저희 책의 그림이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약간 합쳐진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페이셜 커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페이셜 커넬이 이렇게 쭉 따라서 있는데 이것이 인터널 그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크레니얼 캐비티 안쪽에 있는 인터널 어쿠스틱 포링에서부터 시작해서 날 어쿠스틱 오프닝에서 시작해서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 밑에 설명에 제일 아래쪽 설명에 보면 페이셜 커넬은 페이셜 너브가 지나는 관자뼈의 바위 부분 안에 있는 뼈 경로이며 이 관은 속귓구멍 인터널 어쿠스틱 오프닝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에서 끝난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이 책의 수준이나 아니면은 치의학대학원의 이제 그 기본 과정에서는 뭐 충분히 다룬 것 같습니다. 네. 154페이지 관자뼈의 바위 부분 페트로스 파트, 공부할 분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고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관자뼈의 바위 부분은 안쪽으로 뻗은 삼각 주체 모양이다. 이게 삼각 주체, 사각 주체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사각 뿌리냐 삼각 뿌리냐에 따라서 다른데 대략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가는 펜으로 그리겠습니다. 가는 펜으로 그릴 때 뒤에서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보았을 때, 사람을 뒤에서 보았을 때 이 모양 자체가 이런 형태로 생겨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빗금을 치는 곳이 아랫면 인피리어 서피스인데요. 인피리어 서피스고 지금 여기가 당연히 지금 제가 여기 그리는 이 부분 별표가 에이펙스가 되는 것이죠. 에이펙스.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베이스, 바닥으로 보시게 되면 이 베이스 부분은 바깥쪽에 스퀘마가 있는 이 부분이라는 걸 대략 아실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약간 삐딱하게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에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뭐 이걸 점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점선으로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먼 쪽, 즉 화면 안쪽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고, 지금 바닥으로 보시는 인피리어 서피스의 이 부분이 이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위 부분에 세 개의 옆면이 생기게 되죠. 옆면. 그래서 바위 부분의 위 앞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위 앞면에 해당되는 부분과 이제 위 뒷면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돼서 지금 좌측의 그림은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인트라크레니얼 뷰라고, 이렇게 있을 때 인트라크레니얼 뷰가 되는 것이죠. 크레니얼 뷰이기 때문에 왼쪽입니다. 왼쪽. 이것은 이제 레프트 템포랄 본이라고 써야 맞는 것이 되고요. 이때 이 삼각형에서 지금 제가 좀 짙게 그리고 있는 요 모서리가
이 모서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서리. 그리고 네,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에이펙스에 해당되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역시 에이펙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 자체가 미들 크레니얼 파사와 파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를 구분하는 선이거든요. 이 선이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선이 그 선이라서 이 앞쪽 선에 있는 해당되는 부위가 이 앞쪽 선에 있는 해당되는 부위가 수페로 안테리어 서피스가 되는 것이고 이 뒤쪽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선이 포스테리어 수페로 포스테리어 서피스가 되고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역시 보는 방향에서 먼 쪽에 있는 이 바닥 부분의 색깔을 이렇게 칠하면 그 부분의 색깔이 여기랑 똑같아져서 inferior surface of petrous par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그렸을 때 이게 뒷모습이기 때문에 여기가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그리는 부분이 수페로 안테리어 서피스가 되고 동일하게 색깔을 칠해보면 여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황토색으로 칠하는 이 면이 이제 수페로 포스테리어 서피스입니다. 이 수페로 포스테리어 서피스는 그래서 파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에 속하는 것이고요. 앞쪽에 그린 연두색으로 그렸던 이 부분은 미들 크레니얼 파사에 속하는 뭐다? 수페로 안테리어 서피스고 바닥면은 지금 이 아래쪽에서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 이것이 inferior surface of petrous part of temporal bone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 면에 각이 있는데 안테리어 앵글, 포스테리어 앵글, 그 다음에 수페리어 앵글 이렇게 있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것을 다시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여기가 안테리어 앵글, 이게 엔티리어 앵글, 여기가 포스테리어 앵글,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수페리어 앵글이 되어서 이 수피리어 앵글은 여기서는 이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것이 이제 포스테리어 앵글,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있는 것이 안테리어 앵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복잡해서 좀 지우고 다시 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림 2-103의 그림과 거의 유사한 그림인데 바로 위에서 본 모습은 아니죠. 먼저 페트로스 파트의 끝, 에이펙스 부분은 끝은 거칠고 불규칙하며 나비뼈, 스페노이드 본의 큰 날개의 뒷모서리와 뒤통수뼈, 아시피탈 본의 바닥 부분, 베질라 파트 사이에 끼어있는 각 모양의 부분이며 바이 부분의 끝에는 목동맥간, 커로티드 커넬의 안쪽 구멍, 오프닝 내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왼쪽 그림에서는 썩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익스터널 오리파이스는 지금 제가 그 핑크색으로 죄송합니다. 이거는 주글러 프레임이죠. 여기가 되겠고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이 화면을 관통해서 들어가서 직각으로 구부러진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다시 안쪽으로 또 그러니까 미들 크레니얼 캐버티로 들어가서 스페노이드 본 양쪽에 있는 튜버클룸 셀라, 그러니까 노즘 셀라 있는 셀라 털키카 양쪽에 있는 캐로티드 서커스로 연결이 되죠. 그죠? 캐로티드 커넬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다음 페트로스 파트의 바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늘 부분 스퀘머스 파트와 페트로스 파트의 안쪽 면과 연결되어 있다. 바닥에는 큰 구조물이 크게 설명할 것은 없고요. 그다음 페트로스 파트의 세 개면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수페로 안테리어 서피스 오브 페트로스 파트, 수페로 포스테리어 서피스 오브 페트로스 파트, 그리고 인피리어 서피스 오브 페트로스 파트로 나뉘는데 지금 먼저 155페이지로 넘어가서 페트로스 파트의 수페로 안테리어 서피스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부분의 위 앞면은 중간 머리뼈 목의 뒤쪽 부분이며 세레브럼을 수용하고 있는 곳이죠. 기본적으로 바이 부분의 위 앞면에는 아래 6개 구조물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안쪽에 인트라크레니얼 뷰이긴 한데 이 윗부분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을 대충 이제 살짝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어서요. 이렇게 이제 안쪽에서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스코마가 있게 되고요. 스코마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페트로스 포션은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돼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고 전체 이제 여기는 수처 부분을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잘린 수처 부분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이 위에 그루브 4 수피리어 페트로잘 사이너스를 중심으로 여기가 그루브 4 수페리어 페트로잘 사이너스이죠. 사이너스를 중심으로 지금 이것은 이제 요렇게 했을 때 사람을 요렇게 했을 때 대략 이제 여기 부분을 보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단순하게 그렸고요. 이 앞쪽에 뭐 그 자이고마틱 프로세스가 보이지만 저희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부분이 인터널 오리파이스 혹은 인터널 오프닝 오브 카로티드 크넬입니다. 크넬이고 그 다음 여기에 그 6개의 구조물이 있는데 아르코이트 에미넌스라고 하는데 아르코이트 에미넌스 앞쪽에 미들 크레니얼 파스에서 이미 배웠었던 것이죠. 바위 부분 위 앞면 중앙에 있는 융기이며 이 융기에는 안테리어 세마이 서큘러 크넬이 형성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르코이트 에미넌스는 이 부위에 있는 융기인 것. 네, 지금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랬을 때 템포랄 본에 있는 페트로스 파트를 조금 길게 그린 편인데요. 지금 공간이 좀 적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수페리어 안테리어 서피스는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지우고요. 그다음 그 다음에 태그먼 팀파니가 있는데 태그먼 팀파니는 알코이트 에미넌스의 앞 바깥쪽 전 외측에 있으며 이 천장은 고실의 위치를 나타내고 얇은 뼈로 팀파니 캐버티의 지붕이 된다. 만일 이 고실 지붕 태그먼 팀파니에 구멍이 생기면 고실 속에 있는 고름이 머리뼈 안으로 들어가므로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자, 이 얘기는 그 고실이 있는 쪽에 있는 그 중이염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안쪽에 이제 그 고름이 발생할 수 있는데 퍼스, 농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위에 있는 태그먼 팀파니가 얇기 때문에 혹시 뚫리는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이제 그 구멍이 생기게 되면 크레니얼 캐버티 내로 퍼스가 진입하게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위험한 일을 초래하겠죠. 네, 책에 있는 지금 2-104의 그림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림인데 지금 글자 그대로 보시면 앞 바깥쪽 전 외측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 외측이면 사실 태그맨 팀파니의 위치는 여기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다시 작은 색깔로 이렇게 그려보면 태그맨 팀파니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책에 있는 그림은 지금 전 내측에 태그맨 팀파니가 위치해 있으니까 사실은 잘못된 그림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큰 바이 신경고랑 그루브 4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 네 번째에 있는 작은 바이 신경고랑 그루브 4 레서 페트로잘 러브까지 다 해보면 그 그루브 4 그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가 뒤에 있고요. 뒤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루브 4 레서 페트로잘 러브가 앞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바이 신경고랑은 바이 부분의 위 앞면 중앙에서 바깥 뒤쪽 외후축으로 가는 외후축으로 가는 이 그림이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수평으로 그렸는데 책에 이 그레이 어나토미에 있는 그림처럼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이게 약간 이 방향으로 그려졌어야지 더 맞는 거거든요. 더 맞는 거여서 네, 그렇게 보시면 사실은 후 외측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측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깥 뒤쪽으로 가는 가냘픈 고랑. 네, 그 큰 바위 신경 고랑, 큰 바위 신경이라는 그레이터 페트로젤 러브가 그레이터라는 거지 그루브가 그레이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바위 신경 고랑의 경우에는 가냘픈 고랑이고 그레이터 팔라탄이 아니라 페트로젤입니다. 페트로젤 러브가 지나가고 이 고랑은 큰 바위 신경 간 틈새 하이에이터스 4 그레이터 페트로젤 러브 또는 하이에이터스 페이셜 커넬이라고 하는 공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레서 페트로젤 러브 쪽에는 없고 그레이터 페트로젤 러브 쪽에만 이렇게 끝에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을 하이에이터스는 틈새란 뜻이죠. 하이에이터스 4 그레이터 페트로젤 너브라고 해도 되고 혹은 하이에이터스 오브 페이셜 커넬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 그 위쪽에 있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루브 4 레서 페트로젤 러브가 되겠지요. 당연히 지나가는 것은 동명의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 커로티드 커넬 앞쪽에 말씀드렸던 송목 동맥이고 앞쪽 부분에 여 끝에서 보이는 거 했고요. 그 다음 요 더 이제 송목 동맥 이제 인터널 오리파이스 근처에 보면 이렇게 딤플처럼 파져 있는 데가 있는데 요 부분을 트라이제미널 임프레션 이라고 해서 3차 신경절 자국이 되겠죠. 바위 부분 윗면 끝부위에 가까이 있는 얕고 오목한 부분이며 3차 신경절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이 위치한다. 네.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계속합니다. 페트러스 파스테의 위 뒷면은 뒷머리뼈 목 파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리는 것은 위 뒷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 여기서는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파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구조물이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속귓구멍 인터널 어쿠스틱 아프닝 해서 인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트스 네이도 크게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놓칠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여기 있는 이 핑크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터널 어쿠스틱 아프닝. 그래서 속 귓구멍과 속 귀길은 바위 부분 윗 뒷면의 중앙 가까이에 있으며 속 귓구멍으로는 페이셜 너브와 베스티뷸로 카클리어 너브 이것이 지나다니는 것은 7번과 뇌신경 7번과 뇌신경 8번이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뇌신경 7번의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가서 페이셜 커넬을 통과해서 어디로 나가요?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속귀신경 8번 같은 경우에는 속귀에 있는 베스티뷸이라든가 카클리어라든가 아니면 세마이 서큘라 커넬 같은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이질라 아터리의 속귀까지 인터널 어디터리 브린치가 지나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티뷸라 아퀴덕트하고 서브 아퀴트 파스 다음 베스티뷸라 아퀴덕트 전정수관 안뜰수도관은 속귓구멍 인터널 어쿠스틱 아프닝의 바깥쪽 부위에 금이 간 듯 작은 관이며 속 림프관 엔도림페틱 덕트가 있다. 저희 책에서는 대략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베스티뷸라 아퀴덕트 여기에서는 이 그레이 어나토미 책에서는 여기 이제 베스티뷸라 아퀴덕트 부분이 있죠. 아퀴덕트 베스티뷸라이라고 적혀 있고요. 요거하고 그 방금 말씀드린 인터널 어쿠스틱 아프닝 사이에 있는 서브 아퀴트 파사 아래 오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 아래 오목입니다. 활 아래 오목은 인터널 어쿠스틱 오프닝과 안뜰 수도관 사이에 있는 함요 부분이며 여기에서 보시면 대략 이 부분의 함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요 부분이며 뇌경질막 크레니얼 듀라메타가 부착하는 곳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26페이지 세 번째 페트로스파트의 아랫면은 거칠고 불규칙하며 머리뼈 바닥의 바깥면을 형성합니다. inferior view of skull에서 봤었던 모습이지요. 네, 이 화면상의 그림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 그림 자체가 그 각도가 밑에서 봤을 때 이제 정중선에서 봤을 때 약간 과장된 면은 있지만, 예, 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페트로스파트가 약간 이런 식의 각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맞죠. 제가 아까 그렸던 거나 지금 책에 있는 그림은 너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본 그림이 될 텐데요. 네, 뭐 왼쪽이니까 그렇고 오른쪽이면 또 이제 시계 방향이 될 텐데, 네, 그래서 구조물을 보겠습니다. 거칠은 사각 모양의 면, 뭐 이건 이름이 있는 거는 아니고, 네, 그 바위 아랫면의 끝 가까이에 있으면 이 면에 레베이트 벨리 팔라타니 머슬이 붙는다. 네, 여기 이제 거칠은 사각 모양의 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체가 이렇게 러프 쿼드리레테럴 서피스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예, 그레이 어네토미에 있는 걸 이제 그대로 번역해서 쓰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되겠고, 이쪽에 보면은 레베이트 벨리 팔라티니 머슬이 붙는 이 빨간색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예, 커러티드 커넬 바깥 구멍 익스터널 오리파이스. 익스터널 오리파이스는 이 부분이죠. 오프닝 오브 커러티드 커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쪽에다가 정확하게 쓴다라고 하면, 예, 엑스터널 오프닝이 되겠죠. 터널 오프닝 오리파이스 오브 커러티드 커넬 해서, 예, 목동맥관의 바깥 구멍은 바위 부분 아랫면의 뒤쪽에 있는 구멍이며, 이 구멍 속으로 속목동맥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와 속목동맥 신경얼기 카로티드 플렉서스 오브 너브가 통과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주굴라 파사. 네, 주굴라 파사는 그림에서 보시는, 네, 이 부분이 되겠지요. 이 부분 주굴라 파사가 되겠고, 주굴라 파사는 목정맥 오목은 달팽이 수도관 카클리아 아키덕트의 뒤쪽에 있는 깊은 함료로서 속목정맥 인터널 주굴라 베인의 위팽대 수피리어 벌브가 놓이는 곳입니다. 네, 중요한 곳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뭐가 놓인다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예, 인터널 주굴라 베인의 수피리어 벌브. 예, 이것은 당연히 인피리어 벌브도 있습니다. 수피리어 벌브가 놓이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쿼클리어 아키덕트. 네, 쿼클리어 아키덕트는, 네,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예, 아키덕트 코클리어라 되어 있어서 목 정맥 오목의 앞쪽에 있는 삼각형의 함료로서, 예, 삼각형, 예, 앞 안쪽이죠. 앞 안쪽에 있는 삼각형의 함료로서 바깥 림프관 페리림팩틱 덕트가 지나간다. 네. 예, 페리림팩틱 덕트, 이제 익세스한 페리림팩틱, 예, 페리림프 플루이드를 코클리어에, 예, 이어에 있는 코클리어, 귀에 있는 코클리어에서 이제 넘치는, 예, 뭐랄까 과량의 페리림프 플루이드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네, 그런 덕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계속해서 고실 아래 소관 inferior tympanic canalicus 고실 하 소관이라고 해서, 고실 아래 소관은 목 정맥 오목 주굴라 퍼사와 목 동맥간 카로티드 설커스의 바깥 구멍을 이루는 뼈 칸막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이 구멍으로는 혀 인두신경 글로소파린젤 러브의 고실가지 팀패닉 브랜치가 통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예, inferior tympanic canalicus라고 해서 지금 방금 그린 것들 조금 깔끔하게 해보면요, 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네, 요 부분, 예, inferior tympanic canalicus라고 해서, 예, external carotid, 예, external opening of carotid canal과 그 다음에, 예, 주굴라 파사 사이에 있는, 예, 칸막, septum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구멍이죠. 네, 여기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지나다닌다? 네, 여기에서는, 예, 글로소파린젤 러브는 9번 신경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예, 9번 신경의 timphanic branch가
브랜치가 나오는 통과하는 구멍이죠. 이것은 인피리어 서피스에서 작아서 설명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다음 메스토이드 서커스 유돌 소관구 꼭지 고랑은 주굴라 파사 속에 있는 고랑으로서 이 고랑에는 꼭지 소관 마스토이드 캐널리쿨루스가 있고 이 소관으로 베이거스 너브의 귓바퀴 가지 아우리큘라 브랜치가 지나다닌다. 여기에도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는 이 주굴라 파사 내에 있는 마스토이드 캐넬리쿨루스 다시 조금 진한 핑크색으로 바꾸고요. 마스토이드 캐넬리쿨루스고 이건 베이거스 너브의 아우리큘라 브랜치. 그 다음에 주굴라 서피스 목 정맥면은 주굴라 파사의 뒤쪽에 있는 사각형의 면이며 뒤통수표 아시피탈본의 목 정맥 돌기와 주굴라 프로세스와 관절을 하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죠. 주굴라 파사 뒤에 있는 주굴라 서피스는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사각형으로 생긴 주굴라 서피스. 어디랑 관절해요? 아시피탈본의 주굴라 프로세스. 그다음 버자이널 프로세스. 버자이널 프로세스는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 색칠을 해본다고 하면 연두색으로 이 부분이 될 텐데요. 버자이널 프로세스는 붓돌기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의 바닥을 에워싸는 부분이다.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전체 이렇게 이제 이게 붓이라고 하는 게 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스타일러스라고 하는 것은 남근을 상징하는 팔로스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하고요. 붓, 칼, 남근 모두 똑같은 형태, 비슷한 형태라고 봤을 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칼집 돌기라는 뜻으로 초상 돌기가 되겠습니다. 칼집 초자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어가 되겠죠. 그 다음 9번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 이건 앞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고 어떻게 보면은 템포럴 본의 한 가지 파트로 취급받고 있는 곳이죠.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프레임은 바로 앞쪽에 전 하방으로 뻗는 가늘고 뾰족한 돌기가 되겠죠. 그 다음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프레이머는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연두색으로 칠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고 그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와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사이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페이셜 커넬의 끝부분이며 구멍으로 페이셜 너브가 나오고 붓꼭지 동맥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아터리도 들어갑니다. 사실 보통 얘기할 때 그냥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프레임원으로 지나다니는 것이 페이셜 너브 7번도 있지만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아터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팀파노 마스토이드 피셔. 이것은 고실 꼭지 틈새인데요. 팀패닉 파트하고 꼭지 부분 경계에 있는 틈새로서 베이거스 너브의 귓바퀴 가지 아우리큘라 브랜치가 나옵니다. 베이거스 너브의 아우리큘라 브랜치는 앞쪽에 나오는 그 마스토이드 서커스에서도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되겠지요. 네, 158페이지 Y 부분 페트로스 파트의 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각 앞쪽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었고요. 각은 그 면은 그 면은 수페로 안테리어, 수페로 포스테리어 그리고 인피리어 서피스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지 되겠지만 이거를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수페로 안테리어 이쪽 부분이 수페로 파스테리어 그리고 이게 인피리어가 이게 서피스 전부 서피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에 비해서 각은 생기는 것이 수페리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앞각 안테리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파스테리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삼각형에서. 그래서 윗각에는
중간 머리뼈 오목과 뒷머리뼈 오목 사이의 경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에 그루브 4 superior petrosal sinus가 놓이고요. 거기에 이제 위바이 정맥굴이 놓이고 손의 천막이 부착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텐토리움 세레벨리죠. 손의 천막. 바위 부분의 앞각은 관자뼈의 비늘 부분과 결합해서 바위 비늘 결합. 네, 이 부분이니까 실제로 이제 앞쪽 부분은 관자뼈에 여기 있는 바위 비늘 결합이라서 페트로스케머스 수처가 되겠죠. 페트로스케머스 수처를 이루고 이 결합 부위에는 근육 귀뼈관 머스큘로 튜발 커넬이 있고 이 관은 근육 귀뼈 관중격 septum of muscular tubal canal에 의해서 위와 아래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이 위를 고막 긴장근 방관 세마이커넬 볼 텐서 팀파니 머슬이라고 하고 고막 긴장근 텐서 팀파니 머슬이 놓이고 아래는 귀관 반관 세마이커넬 볼 아디토리 튜브라고 해서 아디토리 튜브의 뼈 부분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전에 봤었던 이 그림에 약간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구조가 중간에 이렇게 septum이 있는 그 septum이 있는 커넬에 이제 위하고 아래가 나뉜다라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septum이 되겠고 그림에서 나와 있긴 한데 이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좀 보기가 약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세마이커넬 폴 텐저 팀파니 머슬 커넬인데 반만 차지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커넬 폴 텐저 팀파니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세마이커넬 폴 오디토리 튜브가 되는 것이고 너무 자세한 설명이기 때문에 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저희로서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위 부분의 뒷각 파스테리어 앵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래 바위굴 정맥 고랑 그루브 4 인피리어 페트로잘 사이너스 인피리어 페트로잘 사이너스가 놓인다라고 되어 있죠. 네, 실제로는 이 뒷각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시피탈 본하고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곳이죠. 뒤통수뼈의 같은 이름의 고랑과 연결돼서 이 고랑에는 당연히 인피리어 페트로잘 사이너스가 놓이고요. 뒤각의 바깥 절반은 목 정맥구멍 주굴라 파사의 형성에 기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주굴라 파사가 아니고 주굴라 포레이먼 이 부분 주굴라 포레이먼의 형성에 기여하는 부분 뒤각의 절반이 형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관자뼈의 고실트 부분 팀패닉 파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158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관자뼈의 팀패닉 파트 비닐 부분은 스퀘머스 파트 아래 꼭지 부분의 앞쪽에 위치하는 굽어진 뼈판으로 고실트 부분에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가 위치를 하고요. 관자뼈의 고실트 부분은 바깥 귀길의 앞벽 그리고 바닥 및 뒷벽의 일부를 형성하는 반원통 모양의 뼈판이다. 여기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고막틀 고랑은 저희가 이제 앞쪽의 그림 여기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는 그 프로몬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코클리아의 첫 번째 포스트 턴에서 프로몬터리 이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이제 썰커스 팀파니쿠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책에도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책에 있는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2-102에 나와 있는 그림에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그 고랑의 경우에는 바깥 귀길의 안쪽에 있고 팀파닉 멤브레인이 붙는다. 일부 학자들은 여기가 팀파닉 파트의 안쪽 그러니까 미디얼 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맨디블라 파사 하악과는 고실틀 앞부분에 있는 합류 부위이고 이곳에 이제 턱관절 원목 맨디블라 파사의 비관절 부분 난아티큘러 파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원래 그림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네.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할 때 이 부분이 난아티큘러 파트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바자이널 프로세스. 바자이널 프로세스는 칼집 돌기를 싸고 있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이 다 바자이널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 바깥 길은 고실 틀 부분에 있고 길이가 2cm이며 안쪽으로 가다 약간 앞쪽으로 향하고 굽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9페이지에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인데요. 앞쪽에서 설명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붓돌기는 가늘고 뾰족하며 길이가 1 내지 4cm로 다양하고 관자뼈 아랫부분에서 붓꼭지 구멍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의 바로 앞쪽에서 전 하방으로 돌출한 돌기로서 관자뼈의 칼집 돌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붓돌기에 붙는 2개의 인대와 3개의 근육 앞서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읽기만 해보면 스타일로로 다 시작하죠. 그죠? 스타일로 하요이드 리가멘트, 스타일로 맨디블라 리가멘트가 있고 스타일로 하요이드는 머슬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슬에는 하요이드 본, 뼈, 그 다음에 인두 이렇게 하요이드 본, 그 다음에 목불뼈 그리고 인두가 붙어서 스타일로 하요이드, 스타일로 글로스스, 스타일로 파린지우스 머슬이 붙습니다. 템포럴 본의 용어 159페이지에서부터 161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템포럴 본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뼈인데 비교적 짧게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도 양이 꽤 많았습니다. 템포럴 본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